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공유 사이트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코로나19 돌연변이 속도가 불과 2달 사이에 1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파력과 독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한 이후 45일 동안 그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 메르스 시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염자 현황은 대구에 이어서 경북이 두 번째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부산, 충남, 경남 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선 신천지 교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마저 제때 받지 못하고 자택에 격리된 채 그렇게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도처럼 밀려드는 슬픔을 금할 길이 없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마스크 구입난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선 장면을 접하면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마저 구입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으니 착잡한 마음은 금할 길 없는 것입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런 지경이 됐는지 깊은 자괴감이 밀려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스크가 이렇게 귀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국에서 중국으로 마스크를 수출한 금액이 60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것이 올 1월에는 6,135만 달러로 무려 100배가 뛰었습니다. 더욱이 국내에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와중에도 2월 20일까지 중국으로 넘어간 마스크 금액이 자그마치 1억 1,85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야말로 200배로 폭증한 셈입니다. 국내 마스크 생산량 대부분을 중국에다가 건네준 것입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마스크를 생산해도 국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를 일입니다. 시체 말로 쪽팔려서 얼굴을 둘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에 반해 대만은 올 1월 24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2월 6일부터는 모든 마스크를 정부가 사들였습니다. 그것을 장당 200원에 팔았습니다. 사실상 무료로 배급한 것이나 매양 다르지 않습니다. 일찍이 중국 본토에서 유입되는 사람을 차단한 것은 물론이고 마스크까지 매우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안이하고 무책임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전염병이 창궐하며 숱한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와중에도 이를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월 4일을 기점으로 뒤늦게 차단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미 중국 우한에서 적잖은 관광객이 한국에 유입된 후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자신이 감염된 사실조차 모른 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켰을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추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한 작태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은 연일 신천지 타령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차고 나온 그 박근혜식의 타령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짜임이 들통났습니다. 지난 조국 사태 때부터 대부분의 가짜뉴스가 민주당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참으로 저급한 정치 노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신천지가 서울에서 사단 법인으로 등록 허가된 시점을 놓고서도 의문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등록이 무산됐던 신천지가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과 무섭게 이루어진 셈입니다. 또한 2012년 4월에는 법인 대표자가 이만희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염병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민주당이 이를 신천지에 덮어 씌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자 박원순 시장도 신천지를 허가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허가된 사항에 대해 자신은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 이름으로 2차례나 나간 그 표창장은 또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아울러 서울 광장에서 대대적인 신천지 행사가 열렸던 것 또한 아리송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지독한 이율 배반이 아니고 그 무엇인지 모를 일입니다. 한편 서울시가 등록 허가해준 비슷한 시기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신천지가 법인 등록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에서 법인 등록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이를 통해서 임의단체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셈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천지가 교세 확장에도 획기적인 도약이 됐으리라는 그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염병으로 환란을 겪는 와중에 중국 관영 매체들은 전염병 발원지가 중국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는 해외 언론사를 향해서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의 초기 대응 미숙으로 인한 전염병 세계 확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일환인 듯 싶습니다. 이젠 급기야 중국도 그렇거니와 세계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강화하는 나라가 무려 100여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일본까지 한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기업들 피해도 아주 막심한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자칫 전염병 진원지가 한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 책임이란 말입니까? 이와 함께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 노동자 및 대리운전 노동자들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요식업을 비롯한 자영업 종사자들도 사정은 매양 다르지 않습니다. 아울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급식조리사, 방과후 교사, 상담사 등도 생활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관광업계 관련자들을 비롯해서 놀이시설 종사자들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든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안니하고 또 무책임한 작태에서 기인한 것임은 부동의 사실입니다. 절로 원망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지속되다가는 자칫 굶어 죽는 사람도 다수 생겨날 우려가 깊습니다. 그야말로 국가적 재앙 상태인 것입니다. 무릇 역량이 안 되면 겸손하기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오만하고 책임 전가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신뢰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